누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할 때가 있죠.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후회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후회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주제인데요. 후회라는 게 일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이잖아요. 자, 오늘은 후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후회가 우리의 발전을 돕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제안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늘은 후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좋은 삶일까? 무조건 후회를 줄여야 할까? 그렇다면 이미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를 하니까요. 예. 심지어 커피나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한 세네 번 정도 후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후회를 하나요? 네, 우선 후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혹은 뒷날에 만난 일이라고 합니다. 전인수 교수 등의 연구에서 재인용한 힐튼과 슬로고스키의 1986년 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후회는 선행 조건이 바뀌었더라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렇게 상상하는 일종의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후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죠. 후회할 것 같아 선택을 못하겠어. 과거는 절대 돌아보지 않겠어. 자꾸 후회할 선택을 하는 내가 한심해. 이렇게 대체로 후회를 부정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 후회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괜히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결혼하지 말걸. 괜히 일을 그만뒀어. 퇴사하지 말걸. 혹은 괜히 헤어지자 그랬어. 헤어지지 말걸. 바로 그럴 때 곁에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죠.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후회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설명을 했는데요. 최선을 찾는 맥시마이저, 즉 극대화형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최고의 식사여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후회를 하기 쉬운 겁니다. 네. 반면에 적당히 만족하는 satisfier, 만족자 유형은 최선의 선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필요 조건, 즉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진 기준과 조건에 맞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후회를 느끼는 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 후회라는 감정이 자꾸 기억이 나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후회하면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잖아요. 후회 막급. 그래서 엎드려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네. 없다. 그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데요. 네. 이렇게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문화적인 맥락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후회에 대해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데요. 네. 세 가지 사례를 보자면 첫째, 긍정적인 게 최고야. 이런 말 참 많이 듣지 않나요? 예.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네. 부정적인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경우 후회를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더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는 보지 마.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멘탈의 소유자야. 이런 대표적으로 후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기여하는 말인데요. 후회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면서 후회하지 않음을 우월한 가치로 보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후회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과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후회하지 말자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답이 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간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잖아요. 네. 특히 결혼이나 직업, 직장처럼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삶에서 늘 정답만 택해왔다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죠. 마치 정답을 놓친 것만 같아서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럴 때 심리적으로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후회나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후회를 막으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후회에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확보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울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후회를 또 다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후회가 가치 있다고 보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우선 톨스토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중요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구분은 후회하는 인간과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후회한다고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톨스토이의 명언이 위로가 되어주고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을 포함해서 철학이나 문학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도 후회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지난 일을 분석해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롭기에 오히려 후회를 활용하자는 접근입니다. 하병학 교수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후회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 불편한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후회는 자신의 과오와 관련된 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내가 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일에 대해 복기를 하면서 그 과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건에 대해 솔직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네. 후회를 회피하기보다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 보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회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내가 그랬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길 바라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도 이것만은 남았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볼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괜히 일을 그만뒀어 라고 후회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너무 지쳤었거든. 그래도 좀 쉬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회복됐다. 건강은 남겼어.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예. 후회를 통해 내가 더 바라는 방향을 인식했다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행동이 시작된다면 다음에는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는 모두 나니까요. 그 모든 나를 좀 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힘을 키워나갈 때 후회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가 되어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후회하는 방법에 대한 뭐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를 좀 프로세스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후회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4가지 스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삶의 여정에서 먼저 사건을 경험하겠죠. 예.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정서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합니다. 실패했다면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한데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서 관리 이후에는 분석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영인데요. 분석한 결과를 현재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미래 준비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더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의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 속에 자기를 마주하고 더 지혜로운 나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후회의 활용법입니다. 후회 분석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글로도 써보고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회 활용법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와닿는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회를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학자들은 후회를 다루는 첫 단계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통스럽더라도 드러내놓고 마주하다 보면 보다 건설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 고통스러운 정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분석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를 분석적으로 하는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후회 자체를 회고의 기능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 네. 예. 아마 앞으로도 우리들 인생에 수많은 후회가 있을 텐데요. 그 후회를 좀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후회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